우리 숙제 프린트부터 먼저 채점할게. 개념 평가 문제 2번에 3번. 가역 반응인 거 3번입니다. 기역은 중화 반응이고 리을은 앙금 생성 반응이죠. 비가역 반응입니다. 4번의 답은 2번. 6번의 답은 3번. 8번의 답 5번. 10번의 답 1번. 12번의 답 1번. 14번의 답 3번. 16번 답 5번. 17번은 했죠? 18번 답 3번. 19번 했고 20번 19번 했죠? 20번에 답 5번. 21번에 2번. 22번에 5번. 23번에 5번. 24번에 4번. 25번에 8분의 25. 26번에 1번. 27번에 3분의 1. 28번에 3번. 29번에 3번. 30번에 3번. 31번에 5번. 31번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32번의 답은 3번. 33번에 가는 C, 나는 A, 다는 B. 34번에 5번. 여기까지. 일단 우리 19번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짝수번에 19번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는 것 같으니 넘겨서 20번부터 23번까지 질문 있나요? 22, 23? 21, 23? 21번 볼게요. 그림은 25도씨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에 기체 A를 넣어 반응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개수비부터 나타내 보도록 할게. 21번 보면은 지금 A는 이물 농도에서 1물 농도로 1물 농도 줄어들었어. 그리고 B는 0물 농도에서 2물 농도로 생성됐어. 2물 농도 생성됐어. 그러면 얘의 화학 반응식은 가역 반응으로 표현할 거고 2B 요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평형상수는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25도씨에서 같은 용기에 기체 A 사물을 넣었을 때 평형상태에 도달했다. 가에서와 같은 값을 갖는 것만을 모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어. A를 사물농도 넣었을 때 이제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평형상수값 구할 수 있겠지? 평형상태에서 A 물농도는 1물 농도 있어. 평형상태에서 B의 물농도는 2물 농도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가에서의 평형 상태에서의 상태와 같으려면은 무조건 평형상수가 똑같아야 돼. 선생님 얘기했지.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평형상수 다 필요 없고 A분의 B의 전체 제곱 즉 디귿 보기만 평형상수와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23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된다.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을 해서
C기체가 생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온도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에 기체 A 1몰과 지금 A 1몰과 B 1몰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몰 농도를 안 써도 되는 건 어쨌든 똑같은 부피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몰수만 써줄게. 1몰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기체 1.8몰이 생성됐대. 그러면 얘가 1.8몰만큼 이렇게 생성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조건은 다 써왔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채워줘야 되겠지? 지금 개수비가 1대 1대 2야. 얘가 1.8몰이야. 그럼 얘는 0.9몰만큼씩 반응을 했겠지. 0.9몰만큼씩 반응을 했을 거야. 그럼 평형 상태에서 A와 B는 0.1몰씩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 평형 상태에서 기체 B의 양은 0.1몰이다. 맞고요. 평형상수 구해야 되겠지? 평형상수는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 분의 C의 농도 제곱이야. A의 농도 평형 상태니까 마지막 거 대입해야 돼. 0.1 곱하기 0.1 분의 1.8의 제곱. 얘 계산해주면 324 나와요. 그래서 니은 보기 맞는 거고요. 디귿, 전체 기체의 양은 반응 전과 평형 상태에서 같다. 이거는 우리가 3단계로 썼으니까 2몰 전체 기체의 양 같지? 반응 전,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3단계를 만약에 못 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반응물의 개수, 합,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아. 그러면은 기체의 양은 같습니다. 반응 전, 그러니까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으면 같아요.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4번부터 28번까지 질문 있나요? 25번 보도록 할게요. 25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가 생성이 된다. 자, A 기체와 B 기체가 반응을 해서 C 기체가 생성이 된다. 일정한 온도에서 1리터의 강철 용기, 이것도 부피가 다 똑같으니까 부피 생략하고 몰수만 적을게. A와 B를 각각 1몰씩 반응을 시켰다. 그랬더니 평형 상태에서 기체 B의 양이 0.3몰이었다. 이번에는 기체 B의 양이 0.3몰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0.6몰만큼 반응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개수비는 1대 3대 2니까 얘가 0.6이면 얘는 0.2몰만큼 반응을 했을 거고 얘는 0.3몰만큼 반응을 했겠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평형 상태에서 A는 0.8몰이 있을 거고 평형 상태에서 C는 0.3몰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겠지? 그럼 평형상수는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 세제곱 분의 다 기체니까 써주는 거야. 만약에 고체나 액체면은 평형상수식에 쓰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C의 제곱 그러면 0.8 곱하기 0.4의 세제곱 분의 0.4의 제곱. 그럼 얘 계산하면 0.4의 제곱, 0.4의 세제곱이니까 분모에 남는 건 0.8 곱하기 0.4만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8분의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
여기서도 참고로 얘들아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자 반응 전 몰수는 전체 2몰이야. 반응 이후의 총 몰수는 2몰보다 보면은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1.6몰이지? 이걸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 아까 얘네가 똑같았으면은 반응물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은 거였어. 이거는 얘들아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을 비교해 보면은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반응 전의 몰수가 더 크면은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보다 평형 상태의 전체 양이 더 많아.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더 크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해요. 이따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줄게. 또 26, 27, 28번 중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29, 30, 31번. 29번, 31번. 29번 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에 기체 A 3몰과 기체 B 1몰을 넣었더니 평형 반응이 일어났다.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 A 3몰과 B 1몰을 넣었더니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다. 이때 평형 상수는 1이다. 얘는 A의 몰농도분에 B의 몰농도를 했더니 평형 상수 1이 나왔대. 같은 온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은 온도라는 거야. 같은 온도에서는 평형 상수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조건 평형 상수는 1이야. 이 상황에서도 A와 B를 2몰씩 넣었대.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 상수도 변하지 않아요. 2몰씩 넣었어. 그러면 얘의 반응 지수를 구할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의 반응 지수는 2분의 2니까 1이야. K랑 Q랑 같지?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유지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31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과 평형 상수이다. A와 B가 반응을 했더니 C가 생성이 됐다. 이때 평형 상수는 2예요. 그림은 강철 용기. 강철 용기는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A, B, C를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낸 거다. 초기 상태가 A가 지금 1몰이 있고 B가 지금 1몰이 있고 C가 지금 A몰이 있어. 어차피 부피 2리터로 같으니까 그냥 나 똑같이 하지 말고 이러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평형 상태에서 그냥 얘가 X몰만큼 생성이 됐다라고 할게. 어차피 반응된 거 똑같으니까 그냥 X몰로 생성이 됐다라고 할게. 그러면은 전체 기체의 양분의 기체 A의 양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요게 X몰이니까 전체 기체의 양은 평형 상태에서 4X가 나와야겠네. 그 얘기는 지금 C가 2X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X 더하기 X 더하기 2X분의 A, X가 4분의 1이니까 평형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평형 상태에서 평형 농도는 A 농도와 B 농도는 그 기체 부피 2리터라 그랬으니까 2분의 X 몰 농도가 될 거고 C의 몰 농도는 2분의 2X 몰이니까 X 몰 농도가 될 거야. 2분의 2X 몰 하니까 X 몰 농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평형 상수는 이게 더 낫겠다.
2분의 x 곱하기 2분의 x 분의 x 이게 2래. 그럼 이 정도 x는 계산해 줄 수 있겠지. 4분의 x제곱 분의 x는 2. 그럼 x는 2분의 x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x 마이너스 2는 0. 그럼 x는 0 또는 2인데 x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x는 2. 요렇게 지금 나올 거야. 이게 더 풀기 쉽겠네요. 그냥 평형 상태를 x라고 놓은 거야. a와 b를 x몰이라고 놓으면 이 식에 의해서 c가 2x몰이고 평형상수식에다가 대입한 거밖에 없어. 몰동도 계산해서. 그럼 x가 2몰이니까 얘가 2몰, 2몰, 4몰 이렇게 되겠네. 역반응으로 진행이 된 거였어요. 얘는. 그러니까 안 나오지. 역반응으로 진행이 된 거였겠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A는 5몰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A는 5이다. 맞지? 니은 초기 상태에서 역반응이 우세를 했던 거야. 얘는 지금 역반응으로 진행이 됐던 거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인 거고요. 디귿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는 평형상수 2일 때 동일한 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 기체가 나왔은 거. 얘가 2몰과 2몰을 넣었어. 반응시키면 평형 상태에서 3분의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C는 없었잖아? 얘가 생성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정반응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그럼 평형 상태에서 A는 2-Y몰, B도 2-Y몰, C는 Y몰 이렇게 됐겠네요. 그러면 평형 상수는 얘 전체 부피 2리터라 그랬어. 2분의 2-Y 2분의 2-Y 분의 y 얘가 2가 돼야 된다. 이거 계산하면 y 값 나와요. 계산하세요. 나 또 계산 잘 못하나 봐. 너네가 해. 아, 여기도 y라고 쓰면 안 되지, 얘들아. 2분의 y라고 써야 돼. 그럼 y1 나옵니다. y1, 1, 1.
그럼 대체 1, 1, 1. 평형 상태에서 전체 기체의 양 3분의 A 기체의 양 1, 3분의 1이 된다. 디귿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와, 나 완전 뻘짓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엄청 많이 썼어요. 이런 문제도 있다. 32, 33, 34번. (32, 33, 34번) 없어요. 넘겨서 끝. 개념 적용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불러줄게. 1번에 3, 2번에 4. 1, 2번 질문 있나요? 없나요?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3번. 질문 있나요? 3, 4번. 질문 없나요? 5번의 답은 2번, 6번의 답은 3번. 5, 6번 질문 있나요? 6번이요? 6번. 지금 나는 동적 평형 상태고 그럼 가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일 거잖아? 그러면 증발 속도는 우리가 그래프 했었지. 6번 보면은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응축 속도는 수증기의 양이 점점 증가를 할 테니까, 수증기의 양이 점점 증가를 할 테니까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기억 증발 속도는 일정하니까 기억 틀렸고, 수증기의 양은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가에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 가는 지금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큰 거 맞겠죠? 증발 속도가 더 크니까. 답은 디귿입니다. 7번 답 5번, 8번 답 1번. 7, 8번 질문 있나요? 없나요? 9번 답 2번, 10번 답 3번. 90번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시 1번 볼게요. 1번의 답 5번, 2번의 답 2번. 1, 2번 질문 있나요? 없나요? 3번의 답 4번, 4번의 답 1번. 3, 4번 질문 있나요? 없나요? 5번의 답 3번, 6번의 답 5번. 질문 있나요? (7번의) 답 1번, 8번의 답 5번. 질문 있나요? 없나요? 9번의 답 4번, 10번의 답 3번. 질문 있나요? 몇 번이요? 9번이요. 9번 보도록 할게. 지금 A 기체가 B 기체가 된 거야. 평형상수는 2예요. 그림은 T도씨 꼭지로부터 분리된 용기에 A 기체와 B 기체를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낸 거다. 이거 지금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꼭지를 열고 반응을 시켰대. 그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꼭지를 열고 반응을 시켰을 때 몰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러면 꼭지를 열었을 때 지금 이쪽에 1리터, 이쪽에 1리터 있으니까 전체 부피는 2리터지? 전체 부피는 2리터야. 그러니까 2리터분의 A 기체의 양은 지금 2몰. 그러니까 A의 몰농도는 1몰 농도 돼야 되는 거고, B는
전체 부피 2리터 분의 B는 지금 8몰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B의 물 농도는 지금 4몰 농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얘로 Q를 구할 수 있어. A의 물 농도분에 지금 현재 상태의 물 농도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몰 농도분의 4몰 농도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반응지수 16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평형상수와 반응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Q가 더 크면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니은은 다 확인을 했죠. 반응지수는 16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 Q가 더 크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겁니다.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A몰 농도는 2몰 농도다. 그러면 다시 A, 2B 이렇게 있는데 자, 몰 농도로 쓸게. 아니다, 여기는 그냥 몰수로 쓸게요. 2몰이 있었고 얘가 처음에 8몰이 있었어. 그런데 얼마만큼 반응했어? 얘는 X몰만큼 반응을 했고 얘는 지금 2X몰만큼 생성이 됐겠지? 그럼 얘가 2-X몰, 얘는 8 플러스 2X몰. 평형상수는 2-X분의 8 플러스 2X의 제곱. 또 실수할 뻔했어. 몰 농도로 써줘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전체 부피 2리터였어. 2분의 2-X분의 얘는 2분의 8 플러스 2X의 제곱이야. 또 실수할 뻔했어요. 얘가 평형상수 2가 돼야 돼. 그럼 이거 이제 또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2 아니면 x는 마이너스 7 나와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7 넣으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은 될 수가 없고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A 몰농도 구할 수 있겠지? 이거 지금 3몰이니까 2 마이너스 2 아니면 3몰이니까 그리고 부피는 2리터 그러니까 2몰 농도 나오겠네요. A는. 그래서 디귿 맞는 거야. 근데 보면은 얘들아 이거 지금 X가 음수 나왔잖아. 우리 아까 니은에서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값이고 전체적으로 얘가 플러스 값이어야 돼. 얘가 반응, 얘가 생성이니까.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역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얘를 플러스 x고 얘가 마이너스 2x다 라고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9번은 이렇게 풀면 돼요. 니은 디귿. 됐어요? 지금 10분 동안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좀 쉬었다가 10시 10분에
얘들아,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학평형 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 화학평형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고, 오늘은 르샤틀리의 원리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단어는 1번 농도 변화에 따른 거, 그리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는 압력 변화에 따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온도 변화에 따른 거. 이렇게 농도, 압력, 온도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농도 변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농도 변화. 자,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 첫 번째 화학평형 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 화학평형에서 반응 조건이 변화해요. 그 반응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얘기했듯이 농도 변화, 압력 변화, 온도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농도, 압력, 온도가 변하면 평형이 깨져.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있던 게 농도, 압력, 온도가 변화하면은 평형이 깨져요. 그러면 이제 정반응이 우세하냐, 역반응이 우세하냐를 따져야 돼. 그걸 따지면서 이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상태, 현상을 우리 화학평형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평형 상태야. 그게 변화가 되면서 평형이 깨져. 그러면서 정반응이 우세하냐, 역반응이 우세하냐를 확인하는 거. 이게 화학평형 이동이라고 합니다. 르샤틀리의 원리 중요한데, 르샤틀리의 원리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평형이동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평형이동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르샤틀리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거기 밑줄 쳐,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인지는 개념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 자, 반응, 거기 네모 친 거는 중요합니다.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한다 하면 우리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어. 그러면 농도를 증가시켰으니까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돼. 반대로 농도가 감소했어. 그러면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보도록 할게. 이렇게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있어. 가역 반응입니다. 여기서 내가 반응물인 N2 기체와 수소 기체 H2 기체의 농도를 증가시켰어.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건 평형이 깨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다시 평형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N2 기체와 H2 기체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거지. 농도가 증가했으니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이쪽으로 가면, 역반응으로 가면 얘네의 농도는 증가해. 그러니까 얘네의 농도를 감소시키려면 정반응으로 이동해야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면 반대로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평형이 이동해야 될 거야.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려면 역반응으로 가야 반응물의 농도는 증가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감소하겠지? 역반응으로 가면 그 뜻이야. 다시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을 시키면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거야. 정반응은 그래. 근데 역반응은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바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을 이동시켜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킬게. 우리 반응물의 농도 말고 이번에는 생성물, 암모니아 기체의 농도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평형 상태가 깨졌으니까, 농도를 변화시켜서 평형 상태가 깨졌으니까 농도를 맞춰줘서 평형 상태로 도달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켰다라는 건 이 생성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켜야 돼. 그러려면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지? 역반응으로 진행을 해야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암모니아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켰어. 그러면 암모니아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을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지. 정반응으로 가야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예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투자나 크로뮴이 2개 있다라는 거야. 우리 2개를 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다이 크로뮴 산 이온, 다이 크로뮴 산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 크로뮴 산 이온. 얘 색깔이 주황색이 없어서 그냥 빨간색으로 주황색이라고 쓸게. 이 다이크로뮴산 이온이 주황색이야. 거기에 물을 첨가해줘. 이것도 가역 반응을 표시한 거죠. 그러면 2개의 이건 어떻게 읽어? 이거는 그냥 크로뮴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크로뮴산 이온 그냥 이렇게 읽는 겁니다. 크로뮴산 이온. 얘는 노란색이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반응에서 뭐를 넣어줄 거냐면 첫 번째로 염산을 넣어줬어. 염산 첨가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수산화나트륨 넣어줄 거야. 이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염산을 첨가했다라는 건 이 수용액에 뭐를 첨가했냐라는 거냐면 수소
수소이온을 첨가했다라는 얘기야. 수소이온 첨가하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염산을 첨가했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 수소이온을 첨가했다. 자, 그러면은 수소이온을 첨가했어.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돼야 될 거야.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평형 이동은 수소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할 겁니다. 그럼 수소이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니까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 역방향이죠. 역반응으로 가야 생성물의 농도가 낮아질 거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 거야. 즉, 얘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다. 역반응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지? Cr2O7 다이크로뮴산 이온의 농도가 그러면 증가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주황색이 점점 진해질 거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할 거야.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한다라는 건 수산화이온이 첨가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수산화이온은 너네들 중화반응 배웠잖아? 수소이온과 중화가 돼서 물이 생성돼. 그러면 물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 물이 점점 많아진다. 또는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 수소이온은 점점 감소할 거고 들어오는 수산화이온만큼 족족 수소이온이 반응할 거니까 수소이온은 감소할 거고 물은 증가할 거야. 근데 농도는 어차피 우리 이온의 농도로 많이 표시를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평형이 이동합니까? 수소이온이 감소됐으니까 수소이온은 높여주는 방향으로, 생성물은 높여주는 방향으로, 반응물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즉 정반응으로 이동해야 생성물의 농도가 진해지고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겠지? 즉 얘는 우리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니까 크로뮴산 이온의 농도는 증가하겠지? 그러면 얘는 노란색이 점점 변할 거예요. 주황색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점점 변하겠지? 이렇게 평형 이동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농도 변화는. 거기 밑에 얘 해가지고 수소 기체와 아이오딘 기체가 아이오딘화 수소 기체를 발생하는 거 있을 거야. 거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론은 이제 아니까. 반응물인 수소를 첨가했어. 너네들이 표시해야 되는 건 그 수소에서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부분 보이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근데 HI랑 I2는 이런 부분이 없어. 급격하게 뭔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수소를 첨가했다라는 거야. 반응물인 수소를 첨가했다라는 뜻이야. 그래프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물인 수소를 첨가했으니까 수소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겠네.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반응 구간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정반응으로 이동하니까 반응물은 점점 감소할 거고 생성물은 점점 증가할 거야. 그걸 표현을 해준 겁니다. 정반응 평형 이동한 구간 끝나면은 다시 평형 상태, 농도 일정해지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또 확인할 건 뭐냐면 얘들아 반응물이 지금 수소랑 아이오딘이었잖아? 거기 새로운 평형 상태의 농도를 봐봐. 수소는 원래 기존 평형 상태보다 새로운 평형 상태의 농도가 더 크고 아이오딘은 새로운 평형 상태보다 그러니까 원래 평형 상태보다 새로운 평형 상태의 농도가 더 작아. 그러니까 이런 농도는 지금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물이라고 똑같이 얘네가 평형 상태보다 새로운 평형 상태에 뭐 감소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응물인 수소를 제거했어. 거기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 부분 보이지? 수소 기체를 제거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즉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니까 반응물의 농도는 증가하고 생성물의 농도는 감소하는 쪽으로 평형 이동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야. 그 그래프도 잘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프로 많이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이제 두 번째 압력 변화 보도록 할게요. 농도 변화랑 똑같이 압력 변화도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 거기 압력 증가. 박스 보면은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압력이 증가하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겠지? 여기서는 기체 분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고 압력을 감소시키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쓸게요. 압력이 증가하면 압력을 원래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돼. 이 압력을 낮추는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기체 분자수와 우리 이제 관련을 시킬 거야. 압력을 낮추려면 기체 분자수를 감소시켜야 압력이 그만큼 감소가 될 거야. 자, 이번에는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압력을 낮추면 반대로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되겠지. 압력을 높이는 방향, 이게 바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기체야. 고체, 액체랑은 관련이 없어. 기체 분자수, 오로지 기체 분자수에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 똑같이 저거 얘 들어볼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했어. 똑같이 들어볼게요. 얘를.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켰어. 첫 번째,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얘는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시켜야 될 거야. 압력을 낮추는 방향이라는 건 기체 분자수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체 분자수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반응 개수로 확인을 합니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4예요.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2예요.
기체 분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 다 기체니까 반응물의 개수, 기체 분자수 4개, 생성물의 기체 분자수 2개. 기체 분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해야 돼. 기체 분자수 감소하는 방향은 4에서 2로 가야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라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 압력을 낮췄어. 그러면 얘는 반대로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압력을 높인다라는 건 기체 분자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어야 될 거고, 기체 분자수는 2에서 4로 가야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될 거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개념 다시 정리하면은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응 개수의 합, 반응 개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반응 개수의 합, 반응물의 반응 개수, 생성물의 반응 개수의 합을 구해서 그 반응 개수의 합이 낮은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된다라는 거고,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반응물의 반응 개수 합과 생성물의 반응 개수 합을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압력 변화는 우리 이제 뭐를 확인할 거냐면 개수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압력 변화는 개수 비교. 근데 뭐의 개수 비교냐? 반드시 기체 상태에서만 개수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의 특징 보면 첫 번째, 거기 나와 있지?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 기체 분자수만 비교한다. 왜냐하면 고체랑 액체는 그 고체와 액체의 농도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로지 기체만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만 비교한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예로 뭐를 들을 거냐면 탄소, 고체입니다. 얘가 수증기를 만났어. 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수증기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기체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 일산화탄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한대. 그럼 이 상태에서 반응물은 얘만 확인해야 돼. 1이야. 생성물은 두 개 다 기체니까 1 더하기 1에서 2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압력을 높였어. 그러면 압력을 낮추는 방향, 즉 기체 분자수 감소하는 방향, 즉 반응 개수의 합이 작은 방향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2고 얘는 1이야. 작은 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2에서 1로 이동해야 되겠지. 작은 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다.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압력을 낮췄어. 그러면 얘는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겠지? 그 얘기는 반응 개수의 합이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반응 개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돼야 돼.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반응 전후 기체 분자수가 같으면 기체 분자수가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걔는 압력 변화에 따라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상태인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와 아이오딘 기체가 만나서 두 개의 아이오딘화 수소를 생성했어. 얘 보면은 반응물의 개수의 합도 2, 생성물의 개수의 합도 2야. 똑같잖아.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없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자체는 압력이 변해도, 즉 압력을 증가시켜도 압력을 감소시켜도 평형 이동되지 않아요. 평형이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기체, 예를 들어서 비활성 기체는 우리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 헬륨, 네온, 아르곤. 그런 비활성 기체를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활성 기체를 넣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 상태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뭐 헬륨을 넣었어.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생성물은 그대로 두 개의 HI와 반응하지도 않는 뭐 굳이 반응식으로 나타낸다면 헬륨이 그대로 생성물에 남아 있을 거야. 얘를 첨가한다고 해서 어차피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생성물에도 남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를 더 첨가한다고 해서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만약에 반응식에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얘네는 반응 계수의 합이 3이고 얘는 반응 계수의 합이 2네.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시키면 정반응 쪽, 뭐 이런 얘기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헬륨은 어차피 비활성 기체이므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평형 이동에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예로 나와 있는 게 질소와 H2, ENH3. 내가 이거 아까 이거 얘 들어줬던 거네. 거기서 너네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압력을 서서히 낮추면 두 번째지,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2N2 반응물의 농도 증가한 거 보일 거고요. 생성물의 농도 감소한 거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기체의 양으로 나와 있네. 기체의 양이 증가하고 감소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다시 압력을 서서히 높이면 이제 반응물의 양은 감소하고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거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탐구 실험 예를 하나만 더 들어줄게요. 색깔 변화로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봅시다. 두 개의 산화질소 기체, 한 개의 사산화 이질소 기체. 이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NO2는 젓갈색을 띄어. 우리 화학평형 했을 때도 얘는 들어줬었습니다. N2O4 기체는 무색을 띱니다. 문제 풀어봤듯이 너네들이 색깔을 외울 필요는 없어. 색깔은 문제에서 다 주어지기 때문에.
주사기야. 그 주사기를 고무 패킹에 끼웠어. 그러면은 압력을 이제 막아놨다라는 거야. 여기에 뭐를 넣었냐면은 이거를 가상태라고 할게. 가상태라고 할 거고 여기에 NO2와 N2O4의 혼합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가상태를 처음 평형 상태라고 할게요. 가나 다 있어. 처음에 혼합기체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주사기에 고무 패킹 주사기. 이 나 상태는 어떻게 내가 상태를 만들어줬냐면 압력을 가해줬어. 이 가상태에 압력을 가해줬어. 압력을 가했으니까 당연히 이 용기는 더 눌러줬으니까 이것보다는 작게, 부피 작게 그려줘야 되겠지? 압력을 가했다라는 건 부피는 감소됐다라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가에서 나로 변한 이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얘는 내가 평형 상태라고 안 쓰고 그냥 압력을 가해준 직후인 상태인 거야. 그러면 가에서 나로 될 때 얘 색이 어떻게 되느냐? 젓갈색, 무색 섞여있던 거에 압력을 가해줬어. 그러면은 색이 점점 진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혼합기체에 압력을 가한 직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겠지? 혼합기체에 압력을 가한 직후에는 전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젓갈색이 진해질 겁니다. 선생님, 왜 부피가 줄어들면 농도가 증가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거는 선생님 그 몰농도 공식 알려줬었지.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야. 부피를 감소시켰어. 근데 이거 고무막에 막아놨으니까 이 기체의 양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기체의 양은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면 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면 농도가 증가해서, 왜냐하면 기체의 양은 일정하니까 젓갈색이 진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상태를 볼 거야. 좀 나가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나에서 다로 갈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나에 비해서는
옅어져요. 가에서 나로 될 때 색이 진해진다 그랬잖아. 기체의 부피가 감소해서 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점점 젓갈색이 진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색이 옅어지게 돼요. 그 이유 적을게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가 생성되는 정반응이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정반응이 유리하다. 압력을 지금 가해줬어. 압력을 가해줬다라는 건 새로운 평형 상태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거야.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 2, 생성물의 개수의 합 1이야. 그러면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평형 이동해야 되니까 반응 개수의 합이 작은 쪽으로 평형 이동이 돼야 되겠지? 그러려면 2에서 1 반응 개수의 합이 적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색의 N2O4가 생성되는 정반응이 이제 유리해서 또는 우세하게 진행이 돼서 혼합 기체의 색깔이 옅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진해지고 옅어졌다 정도인 거지 가와 다의 색깔이 똑같다 뭐 이런 거는 아니야. 농도가 뭐 똑같지는 않고 그냥 얘보다는 옅어졌다 이 정도인 거야. 농도 비교. 그렇다고 가보다 더 진해졌느냐 더 연해졌느냐 그것도 뭐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압력 변화, 농도 변화 했고 세 번째는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에서는 너네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흡열 반응은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는 거였지? 그리고 발열 반응은 주변의 온도, 주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였어. 온도 변화는 이거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온도를 높이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거야.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될 거야. 온도를 낮춘다? 즉 얘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는 거고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됩니다. 온도를 높이는 쪽이기 때문에 얘는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 온도
변화를 나타낼 때 선생님이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고 안 했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저거랑 똑같은 예가 있지. 맨 밑에 이산화질소 기체가 N2O4 기체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온도 변화를 나타낼 때는 항상 단 조건이 붙어. 거기 보면 단,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 나와 있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얘는 반대로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라는 거야.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문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온도를 높여줬어.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되겠지? 온도를 낮추는 방향이니까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될 거야. 즉, 흡열 반응이니까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겠네요. 그럼 역반응 쪽으로 이동되니까 이제 NO2의 농도는 증가할 거고 N2O4의 농도는 감소할 겁니다. 자, 온도를 낮췄어. 그러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즉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발열 반응이니까 얘는 정반응이 유리한 반응이겠지. 정반응이 더 우세한 반응이 될 거야. 그럼 정반응으로 이동하면은 N2O4는 증가하고 NO2는 감소하겠죠.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흡열 반응, 발열 반응도 중요한데 거기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과 평형 상수. 이 평형 상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평형 상수는 온도가 일정하면 평형 상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 근데 얘 자체가 지금 온도 변화잖아. 온도를 변화시켰어. 그 얘기는 평형 상수도 변화된다라는 얘기야.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 상수가 변한다. 어떻게 바뀌냐? 이거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경우, 자, 우리 평형 상수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이산화질소 농도의 제곱, 사산화질소의 농도 이렇게 나타냈었지? 자, 온도를 높였어. 온도 이제 라지 T라고 쓸게.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즉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 그 얘기는 여기서는 역반응이라고 했어. 그러면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 NO2의 농도 증가, N2O4의 농도 감소네. 그러면 전체적인 평형상수 값은 감소하겠죠? 그렇게 따져주는 거야. 자, 이번에는 온도를 낮췄어. 그러면 얘는 온도를 높여주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거야. 그러면 발열 반응은 여기서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었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될 겁니다. 그러면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되면은 생성물인 N2O4의 농도 증가, 반응물인 NO2의 농도 감소. 전체적인 평형상수 값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의 값도 달라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나타낼게. 정반응이 흡열이야.
역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첫 번째, 온도를 높였어. 자,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즉 온도를 낮추는 건,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건 흡열 반응이지.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는 건 바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형상수로 봤을 때 얘 지금 다 기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정반응이니까 정반응으로 가면은 생성물의 농도 증가하고 반응물의 농도 감소하겠죠? 생성물의 농도 증가, 반응물의 농도 감소.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형상수 값은 증가하겠죠? 두 번째, 온도를 낮출 때,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 즉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될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얘도 평형상수를 써줬을 때 역반응 쪽이야. 그러면 역반응이면 반응물의 농도 증가, 생성물의 농도 감소지. 반응물의 농도 증가, 생성물의 농도 감소니까 전체적인 평형상수 값은 감소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그 표에서 마지막 거 보면은 발열 반응,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 감소하는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일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 값 증가하는 쪽으로 그래프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농도 변화, 온도 변화, 압력 변화 본 겁니다. 이번에 일상생활 속에서의 평형상수, 화학평형 이동, 평형상수 아니라 화학평형 이동을 보도록 할게요. 산업 현장과 화학 평형 이동. 르샤틀리의 원리는 산업 현장에서 생성물의 수증률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거기 밑줄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키면,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건 생성물의 농도를 높이고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지. 생성물의 농도를 높이니까 수증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수증률을 높이는 방법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수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반응물은 이렇게 있어. 소문자로 쓰는 거는 반응 계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압력 조건으로 먼저 볼게. 우리 압력은 기체 분자 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생성물의 개수의 합보다 크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다. 반응물의 개수의 합, 생성물의 개수의 합,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더 크다. 각각 세 가지 조건으로 나타내 볼게요. 반응물의 개수가 더 높아. 반응물의 개수가 더 높다라는 건 압력을 높였을 때,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압력을 낮추는 방향, 지금 얘의 기체 분자수가 더 크니까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이 될 겁니다.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하면은 수등률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얘네 같아.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아. 그러면 얘네는 평형 이동하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더 커. 그러면 이럴 때는 압력을 낮춰줘야 되겠지?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높이는 쪽, 즉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쪽,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되는 거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래프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하면은 세로축이 수등률이야. 가로축이 압력이야. 그럼 이럴 때 내가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게. 이렇게 된 그래프랑 이렇게 된 그래프랑 이거 일정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이 각각 어떤 색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노란색을 보면은 압력이 커질수록 수등률도 커지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첫 번째지? 이 조건일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그냥 평형의 이동 변화가 없으니까 이 조건이 될 거고, 얘는 압력을 높이면 수등률이 낮아져. 얘는 마지막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연두색은 다시 보면은 압력을 낮춰야 수등률이 높아지는 거겠지? 자, 이제 온도 조건이야. 온도 조건에서도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도 수등률, 이번에는 여기가 온도야. 이렇게 나타낼 거고 이렇게 나타낼 거야. 누가 흡열 반응이고 누가 발열 반응인지 너네들이 한번 확인해봐. 잘 생각해서 확인해 볼게요. 보면은 노란색 그래프가 흡열 반응이 되어야 되고요.
연두색 그래프가 발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진행이 될 거야. 미안, 여기서 얘들아 정반응, 역반응을 정해줬어야 했군요. 미안.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 즉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지만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래. 그렇기 때문에 수등률이 높아지는 거겠지. 여기에 비한 조건에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다 라는 거 표시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발열 반응, 온도를 낮추면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겠지. 온도를 높이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수등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이 조건이 먼저 있었어야 해. 자, 그래서 보면은 암모니아의 수등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반응입니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수등률을 높일 때는 압력 조건, 온도 조건 해서 선생님이 정리했고, 거기 암모니아의 합성의 최적 조건, 우리 1단원에서 배웠어. 화학 반응식 할 때 선생님 뭐라고 식량 조건 얘기했을 때, 식량 문제 해결 얘기했을 때 고온, 고압, 촉매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에서 600도씨 고온이지, 200기압에서 400기압 고압이에요. 촉매를 사용해서 합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에틸렌의 수등률, 에틸렌 합성 반응, 즉 정반응이 여기서는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수등률을 높이려면 온도 높이고 압력을 낮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이해가 안 되면은 너네들이 그 평형이동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생명현상과 화학평형이동 보도록 할게요. 혈액이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 보면은, 자, 우리 이거 생명현상 보면은 일단 폐에서 산소가 이동이 먼저 되잖아. 폐에서 산소 이동이 먼저 될 거야. 헤모글로빈 HB라고 표현을 하지. 헤모글로빈, 이거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 헤모글로빈이 될 거야. 산소 헤모글로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면 조직으로 이제 산소가 나가겠지?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써주면 헤모글로빈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 산소 헤모글로빈이 됩니다. 미안, 이렇게 쓸게. HbO2 그러면 여기서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는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는 산소를 높여줬어. 그러면 산소가 낮추는 방향, 즉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기억에 나와 있는 거야. 산소 농도가 높은 폐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해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고,
산소 농도가 낮은 조직세포에서는 산소 농도를 높여줘야 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 오타 났어요. 역반의ing 우세하여가 아니라 역반응이 우세하여 산소를 내놓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해양생물, 얘도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은 탄산칼슘, 얘 고체야, CO2 기체와 물을 생성해서 칼슘 이온과 두 개의 탄산수소 이온, 얘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거기 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얘들아, 해양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를 이루는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바닷물에 반응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되겠지.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에 물이 더 많이 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보고 너네가 정반응이 우세한지 역반응이 우세한지를 찾으면 여기는 이 단어는 문제 없어요. 우리 주변의 화학평형 이동 사례, 고압 산소 치료, 얘도 반응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반응식 써주시면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실이라는 건 고압산소잖아. 산소의 농도를 높여. 그렇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산소는 얘야 얘들아, 얘 아니야.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진행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산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 화학식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용해 녹았다라는 거야. 이산화탄소 수용해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탄산음료. 너네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탄산음료의 온도를 낮췄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는 얘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고 역반응이 흡열 반응입니다. 자, 탄산음료의 온도를 낮췄어.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즉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탄산음료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온도 말고 압력 조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산음료에 마개를 열었어. 탄산음료에 마개를 열었다.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었다라는 거는 압력이 낮아졌다라는 얘기인 거겠지? 그럼 얘는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선생님 여기 1 똑같은데요? 하면 안 돼. 선생님이 항상 압력할 때는 기체의 분자수만 확인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반응물 1이고요. 얘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맛이 없잖아. 탄산음료 막에 열어두면은 맛이 없잖아. 자, 이번엔 세 번째 수국의 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국의 색. 이것도 화학 반응식 쓸게요. 수산 알루미늄이고 고체예요. 고체. 3개의 수소이온. 알루미늄 이온과 물.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솔직히 우리 압력 가지고는 비교 못해. 왜냐하면 기체 없으니까 압력 가지고는 비교 못하고요. 우리 농도 가지고 여기서는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토양 속의 수소이온이 농도가 증가했다. 두 번째,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했다.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되겠지? 농도를 낮춰줘야 돼. 수소이온의 농도를 낮춰줘야 돼.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해야 반응물인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국은 푸른색을 띄어요. 알루미늄 상가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거든. 그래서 얘는 푸른색, 수국색이 푸른색을 띱니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수소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수국의 색은 붉은색을 띨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뭐야, 여름에 달걀 껍데기의 두께가 얇은 까닭. 일단 닭이잖아. 계란 닭이 호흡하면 우리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녹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단 이산화탄소 기체가 물과 반응해서 탄산수소 얘를 만드는 거 첫 번째 반응. 그렇게 생긴 탄산수소가 이온화 평형을 이룹니다. 수소이온과 탄산이온으로 용의 평형을 이루고, 세 번째는 칼슘 이온이 얘랑 만나서 탄산수소 이온과 만나서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 H2CO3를 생성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탄산칼슘이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이죠. 우리 온도가 덥다라고 생각해봐. 더운 여름이야. 더워.
더운 여름에 이제 닭들이 호흡을 많이 하겠지. 더우니까 호흡을 많이 할 거야. 호흡을 많이 하면 CO2가 공기 중에 많이 생기겠죠? 봐봐. CO2가 많이 발생이 돼.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CO2가 많아지려면 공기 중으로 다 방출이 되니까 CO2의 농도가 낮아지는데 농도가 다시 높아지려면 역반응 쪽으로 반응을 시켜야 되겠지?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져. 그래서 다시 농도를 높여주려면 역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반응 첫 번째, 이거 반응 1이라고 할게. 반응 1에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 그러면 얘의 농도가 감소해지겠지? 얘의 농도는 증가하고 역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되면, 그럼 얘의 농도가 감소하면 얘의 농도가 감소한대. 2번이랑 이어지죠? 얘의 농도가 감소해. 그러면 얘의 농도를 다시 또 높여주기 위해서 또 반응 2에서도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H2CO3의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반응 2에서 역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농도가 역반응으로 이동하니까 또 낮아지겠지? 그러면 반응 3에서 얘의 농도를 높여줘야 돼. 얘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돼야 얘의 농도를 또 높여주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HCO3-의 농도를 높여주기 위해 반응 3에서 역반응으로 이동이 할 겁니다.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되면은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의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달걀 껍데기가 얇아진다라는 겁니다. 더운 여름에 달걀 껍데기가 얇아지는 이유를 이렇게 주장창 설명을 했어요. 숙제는 그 뒤에 있는 거 풀어오는 거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시간 조금, 근데 이게 선생님이 번호를 못 바꿔서 막 300 몇 번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 문제 풀어보세요.